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로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소리를 이어가고 계신 원로 보수 논객이시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가 여의도에서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셨다고요? 예, 했습니다. 예. 연단에 오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 국민의힘 당원들 아마 한 60%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저는 존속할 수도 없고 존속할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윤석열 때문에 1,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황당무계한 일종의 이게 정신질환이거든요. 그게 넘어가 가지고 문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죠. 107명의 국회의원 중에 누가 그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말을 안 하고 그 극우파들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이 당은 과연 고쳐서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당 해산 사유를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도 그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은 날 없다고 봐요. 선거를 해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침묵이 문제죠. 그 웃기는 게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하던 뭐 전모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그 머리 좋은 국회의원들이 불러가지고 스승 대접을 했잖아요. 물론 언론도 잘못했죠. 보수 언론도 그 사람을 인터뷰해가지고 탄핵 국면 때 띄워준 그런 책임이 있죠. 예. 네, 네.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몰아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은 장동혁 때 한동훈이 아니고 장동혁이 대표하는 윤석열 세력, 계엄 세력이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 때 대한민국의 대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리인,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대리하는 한동훈 대 윤석열을 대리하는 장동혁의 대리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국힘당 안에서는 지금도 내란이 계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윤석열 세력이라고 지금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궁극적 정치의 목적이 뭐예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원래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은 네. 선거에서 이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요. 선거를 포기한 거죠. 선거 포기하고 뭐 하냐고요. 당권을 잡는 거죠. 당권 주어서 뭐 해요? 아니 자기 패거리들 자리에 앉히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네. 이기려는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싸움하면 그건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네 죽고 내 죽자라는 사람하고 싸움하면은 어떤 모습의 그 상황이 되는지 오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포기하고 오로지 또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세력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 전도사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많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지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권파에 의존해가지고 네. 저 당을 네. 그때 가면 이제 그 당에 심각한 분열 사태가 일어나겠지만은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망하실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곳이 어디입니까? 뭐 다 말씀하듯이 대구 경북 정도 아닐까요? 예. 두 군데 빼고는 다 진다. 다 진다는 게 위험하다고 봐야죠. 그러나 여기 서울시장은 우리 저 오세훈 시장이 저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건 개인기로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심각한 고민이 과연 국민의힘이란 간판이 그러게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래서 최근 며칠 전에 아주 심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그랬죠. 홍위병에게 네. 홍위병 세력에 한동훈을 제물로 바쳤다는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 취지. 그게 또 핵심이지 사실. 아 그러니까 전망하시듯이 대구 경북만 이기고 다 지었는데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나려고 할 거예요. 왜냐? 당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원들의 60% 정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당원 투표제도 뭐 만들고 네. 결정 과정을 당원들에게 묻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버텨서 당권만 쥐고 2028년 총선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에 좀 공천 주고 여전히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냥 계속 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가면 뭐예요? 아니 20, 30석의 강력한 지역 정당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 소속된 사람은 재미잖아요. 편하기도 하고. 문제는 그 단계 가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뭐 분당을 하든지 아니면 뛰쳐나와 버리든지 하는 사태가 생기겠죠. 네. 지금 수도권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엄청난 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국민의힘 소속의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028년 총선에 자기가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대로 가면 자기가 지잖아요. 뻔하게. 그렇죠.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건 지방선거는 자기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선거가 2년이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가만히 국회의원 있다. 선거 전에는 무슨 행동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고 사실 지금 여론 구도가 보면은 경기도하고 서울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근전에. 서울은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그것까지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 총선에서도 그 연장선이 될 텐데.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이냐 하면은 그 관료형 정당 아닙니까? 그 민주당은 대학 시절부터 예. 정치를 한 거죠. 사실은 운동권이라는 게 이게 정치인데 아마 그 정치 경력이 대학으로 넘어가면 수십 년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관료 출신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지역 출신. 저는 그래서 식민지 관료형 정치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네. 끌려다니는데 아주 익숙해요. 예. 어떻게 제대로 된 정당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만들며 이렇게 말도 아닌 방식으로 더구나 사실을 조작해 가지고 전 대표 영향력 있는 전 대표 표가 많은 전 대표를 몰아내는데 이 정도의 저항밖에 없습니까? 네. 이건 노예 근성입니다. 네. 노예 근성, 식민지 관료형. 예. 근데 거슬러 가보면 어떻게 장동혁 같은 사람을 대표로 만들며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어떻게 그 계엄에 대해 사과할 때 혼자 꼿꼿하게 앉아 있었던 김문수 전 장관을 대선 후보로 만들며 어떻게 또 한덕수 전 총리를 한밤중에 대통령 후보로 바꾸려고 시도하며 이거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2월 3일 계엄부터. 역사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 장면인데 한국 현대사에서 그때 그걸 막을 수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친일 쿠데타니까. 네.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제일 먼저 국회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를 향해서 직진한 거예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머뭇하다가 지금 징역 23년형 선고받고 머뭇이 아니라 주요 임무를 종사했죠. 법원 판단은 네. 그렇죠. 그런데 추경호 씨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당사하고 국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기소된 상태예요. 그렇죠. 또 한 사람 있어요. 장동혁. 한동훈과 같이 행동했잖아요. 예. 계엄 해제 표결에 했잖아요. 참여했죠. 그다음에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유턴 해가지고 다시 윤석열 품 안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전이 끝나지 않고 내란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기괴한 느낌이 안 듭니까? 기괴해요. 기괴해요. 예. 왜 기괴하느냐? 예. 바로 영혼이 예. 망가진 사람은 몸 망가지면 고칠 수 있고 정신이 망가져도 치료받으면 되는데 영혼이 망가진 존재는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구제불능입니다. 예. 영혼이 망가졌다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접수된 정당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비화 되어버리잖아요. 좀비 영화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지금. 죽지도 않고 계속. 그렇죠. 계속 연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 대구 경북이 있으니까. 네. 우리 조갑재 대표께서는 이제 그야말로 보수를 상징해 온 분이신데 우리 보수의 거의 한 1,000만 명가량이 그 영혼이 상처를 받았다 이겁니까? 이게 우리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은 이 국가적 질병입니다. 정신질환과 똑같아요. 여기에 감염이 되면은 인격이 바뀌어버립니다. 첫째, 뻔뻔해집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주 비밀 결사처럼 사기 집단처럼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소수화될수록 그 밀도가 강해져요. 그러다 끝에 가면 이제 자폭을 해버리는데 지금 하는 행동 중에서 제일 제가 특이하게 보고 있는 게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를 막아온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개헌에 반대했고. 수류탄의 예. 안전핀입니다. 예. 안전핀을 뽑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정동혁 대표는 수류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안전핀을 뽑힌 수류탄을 들고 있으면 이거 놓으면 터지잖아요. 네. 놓으면 아니면 다른 데로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이 자폭 아니면 테러인데 이런 존재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왜 107명의 국회의원은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의 원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한국 보수가 두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치명적 실수를 했죠. 예. 한미동맹이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자주 국방 의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건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하면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비역 장군들이었어요. 미국이 알아서 할 테고 그렇게 하면 한미공이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수 핵심 가치는 안보거든요. 예. 안보를 포기한 그러니까 웰빙 정당으로 되면서부터 보수가 가져야 할 그 기강, 효율 또는 미학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본질적인 문제가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되잖아요. 한자를 포기해버렸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의료력의 부족, 문해력의 부족, 그다음에 이게 사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요사이 심각한 어떤 교양의 부족, 그리고 국가 엘리트 사라지고 국민 교양 약화된 이 책임이 한국 보수에 있습니다. 네. 그 3당 합당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같은 3당 합당 이후로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이 보수 민주당은 진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보수 진보의 이 대결 구도에서 보수가 항상 더 우위에 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가면 갈수록 박근혜 탄핵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지금은 보수의 그 규모가 이제 더 쪼그라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또 주도권을 영혼을 상처받은 맞습니다. 세력이 지금 쥐고 있는 그 모양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으로 보수의 정치적 미래는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제 때 그 집회에 나와서도 연단에 서가지고 내려다보면서 느낀 게 어제 모였던 사람들이 진짜 보수예요. 네. 그러고 말이라든지 그 행사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을 보수라는 이 말로 가둬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탄핵 사태를 느끼면서 한국에 보수 중도 진보 말고 다른 이 그룹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국가 중심 세력이에요. 국가 중심 세력의 기준은 헌법을 존중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60에서 70%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도 진보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룹을 바이털 센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행동하는 중심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이라는 개념으로서 보수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호응해 가지고 이른바 이 진보 계층도 거기도 또 극좌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있죠, 일부. 그러니까 극좌 극우를 떼놓고. 같이 배제하고 중앙으로 모이는 바이털 센터로서의 문제 해결 방식을 또 화두를 저는 던지고 싶어요. 그거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부터 토론을 해야 되고 반드시 국민적인 기반이 있어요. 저 예를 하나 들까요? 우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 있잖아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은 아마 지금 물으면은 10% 20% 정도로 줄었을 겁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60, 70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들을 과연 보수 진보로 가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요사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 진보 정도를 넘어서 그게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를 실용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찬성이 똑같아요. 한 60% 나오죠. 60% 70%. 예. 거기에는 이 좌우 개념이 없어요. 그다음에 탈원전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요사이 그 원전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비율이 70% 정도가 지지해요. 예.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헌법, 과학을 믿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정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만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예. 또 지식인층이 이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오래 해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 조가조 대표 입장에서 충분히 제안하실 수 있는 바인데 현실 정치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 압도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은 계속 이길 텐데. 그렇죠. 그렇죠. 뭐하러 무슨 뭐 국가 중심 세력이니 뭐니 해처모의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냥 쭉 가겠죠. 가겠죠. 근데 그럼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국민의힘은 망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망할 방법이 두 가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해산. 이제 정당 해산 사유를 저는 완성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월 19일에 윤석열 선고가 있죠.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무기가 나왔을 때 예.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다음에 이번에 계엄을 막았던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는 것으로서 정당 해산 사유가 하나 또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나 저는 정청래 대표가 굳이 정당 해산 진심으로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안 하죠. 네. 가만 놔두는 게 더 가만 놔두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뭐하러 그 해산을 그래서 합니까? 예. 이 문제를 예. 진짜 보수라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돼요. 진짜 보수가 해결해 가지고. 해결할 힘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에 참패한 다음에 예. 동력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번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긴 있어요. 1987년 그때 신민당이 제1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민우 총재. 총재가 전두환 정권과 하려고 했죠. 타협 이민우 구상이라는 걸 내어놓았습니다. 네. 그 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대치 국면을 피하겠다. 그게 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 이후에 격앙된 민심하고 안 맞아가지고 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탈당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탈당해가지고 통일민주당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김영삼, 김재룡 세력이. 예. 그래서 그 당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예, 맞아요. 저는 그런 변화가 보수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참패했고 참패하고. 네. 그다음 장동혁 대표는 계속 대표직 하려고 할 할 것이고 때 그때 이제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는 그렇죠. 집단 탈당 등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된다고. 예.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야죠. 예. 그때쯤 되면은 예. 예. 지금은 하여튼 자기 자리가 걸려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자리가 안 걸려 있잖아요. 예, 예.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당원 구성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100만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는 대구 경북 지방이 저 경상도 지방인 것 같고 한데 이쪽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건데.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코치하시겠어요? 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역사적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12월 네. 3일. 그건 네. 굉장히 큰 그 정치적 자산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개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단단한 그 참모들도 있고 아주 커가고 있는 그 팬덤에 가까운 세력 있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저 한동훈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어딘가에 나가야 저는 되는. 그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급하게 물론 그런데 좀 어색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이 아니지. 저분은 가만 보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예. 그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장점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 예.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스타일하고 좀 닮은 점이 있어요. 속전속결 판단 빠르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자신감 있게 어떤 역할은 할 거예요. 그 역할은 자기가 뭐 알아서 할 텐데 뭐 이런 방법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건 그쪽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하겠는데 뭐 어느 지역구에 나와서 의미 있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무소속으로 당선되든지 네.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정면으로 그 문제를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계속 뉴스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나가는 것도 뭐 반드시 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냥 아니, 뭐 시간이 자기 편이면 그리고 항상 뉴스를 만들 수 있다면은 또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면은 조금 느긋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전망하시듯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뭐 예를 들어 집단 탈당 등등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 1,000만 명에 달하는 진짜 영혼의 상처를 입은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믿는 분들도 생각이 조금씩 변화가 오겠죠. 지금 추세도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줄어들면서 강성화되고 있죠. 그런데 예. 저 사람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싸우면은 안 됩니다. 논리가 아니니까요. 안 통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충 저 사람들이 무례해요. 무례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거짓말을 하고 그걸 우기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끼인 조직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심지어 가족도 부부관계도 나빠져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임계치에 도달해 가지고 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참 무례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때 종말이 오지 않을까. 점점 소수화돼가고 그러나 강성화되지만 행동이 괴기해지고 기괴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고사될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요. 그 논쟁이라는 게 해가 서쪽에서 뜨느냐 동쪽에서 뜨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고 여기에 중대한 책임이 언론에 있습니다. 언론? 보수 언론.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보도를 해줬잖아요. 부정선거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왜 의혹이라고 합니까? 예. 의혹은 70%의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 언론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먹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키운 호랑이한테. 네, 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네. 결국은 고사될 것이지만 지금 엄청난 국가적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렇죠. 세력이고 집단이다. 네. 그죠? 그런데 이거는 국민적 이슈인데 네. 진보는 여기에 휩쓸려 들지 않아 놓으니까 사실은 그쪽에서 만든 음모론을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준 거 아닙니까? 옮겨줬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기는 상황인데 네, 네. 이건 보수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보수의 문제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30%가 그런데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미국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미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니 트럼프는 지금 두 번째 백악관에 있지만은 우리 부정선거 음모론의 지금 우두머리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조갑재 대표는 그 보수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분인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조갑재 대표도 안 믿죠? 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정면승부해가지고 싸웠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5명밖에 없어요. 저하고 김진, 정규재 그리고 하태경 그리고 제일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이준석.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 1,000만 명을 설득하는데 5명의 힘으로 되겠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보수 언론이 거의 공범입니다. 네.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거짓말 광고를 계속 실은 신문사 있잖아요. 보수를 향해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조갑재 대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쯤 계속 모실게요. 나와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